자, 요거 전체를 제가 한 시간 재보세요. 5분 만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5분 만에.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금방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세기사 하니까. 요거 그냥,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깡그리 암기를 해야 돼요. 예. 요게 이제 빅뱅에서부터 수소 원자핵 만드는, 예. 그러니까 양성자, 100만분의 1초 양성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고, 이제 저쪽에 했는 거고, 그 다음 버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은 요 공식 하나가 양자역학 코수학을 하면 1년 한 학기 배우면 요거 하나를 거의 2달간 해요. 반 이상 해요. 그게 이걸 이제 풀었으면 거의 한 100페이지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양자역학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H커사이, E커사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H커사이, E커사이 여기에서 양자역으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게 해밀토니안하고 요 두 오퍼레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 양자화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 들어가는 H바, 요거는 I는 헛수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일부러 요거 빨간 거 하라 그랬어요. 이 전체를 딱 놓고 보면 이거는 뭐냐면 시간하고 공간이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에너지 흐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다가 극미량, 프랑크 상수를 곱해주고 흡수 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분포 양상을 계산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미분을 한 게 운동량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요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데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 금방 보세요. 지금 P하고 H는 저거 H가 있잖아요. 그 H에 요걸 넣고 요 P는 안 보이잖아요. 그 대신 요 E가 있잖아요. E 속에 요걸 넣는 거예요. 요거 넣는 데서 요 P가 있잖아요. 요 P에다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끝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방정식 H커사이, E커사이 요 방식만 기억하고 H 대신 요 H를 넣고 E 대신 요 E를 넣고 그 다음에 요 P 대신 요 E 속에 있는 P 대신 요 P를 넣는 거예요. 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시간 미분, 공간 미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는데 이걸 뭐 쭉 해갖고 A4용지 한 10장쯤 풀면 이게 풀어지는데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 만에 10초 만에 다 알게 해드릴게요. 이 방정식이 자, 이제 들고 갈게요. 요거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기 편해요. 양자역학은 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요 커사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맞는 커사이 값을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과정이 물리학과 4학년, 3학년쯤 3학년 때 코수학을 하면 요거 구하는 게 한 2달 걸려요. 그걸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분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거가 저 방식이에요. 무슨 냐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 방정식을 이름이 뭐냐면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파동 함수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파동 함수를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잠깐 당겨봤어요. 모든 자연과학은 요 익스포넨셜에다가 지수로 헛수 곱해주고 요렇게 한 요게 영화도 나왔습니다. 뭐 방정식을 사랑한 박사 뭐 그 영화 있죠. 그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풀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으로 된 겁니다. 그 사인 코사인은 몰라도 곡선이잖아요. 그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풀면 사인 코사인 나오는데 요렇게 두고 요 사이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느냐 하면 이 방정식이 나와요. 이 방정식 봤더니 공간에 대한 x에 대한 미분 요 보면 뒤에 시간에 대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풀면 답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좀 답을 이렇게 두면 자, 요거 보세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두 번 미분했는 그 답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공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축구공을 생각하면 축구공 껍질에 개미 한 마리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구공 중심에서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R이고 그 다음에 경도 위도가 있잖아요. 각도 요거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 왔어요.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푸는데 이걸 다 풀면 에너지적으로 보면 다시 보세요. 요거 다 비밀이 있습니다. 요거 E가 나오는데 E에 N이 있잖아요. 그래서 N이 뭐냐면 1, 2, 3, 4, 5, 6 이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덩어리졌다 그래갖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첫 번째 N이 바로 뭐냐 하면 다 풀면 다 풀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함수 값을 구해낸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해내면 이 함수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자가 어떤 공간상에 있을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서 이 n값이 나온 게 이 층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하고 파이에 관한 것이 L값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집니다. 길어진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풀면 그래서 이걸 내가 한꺼번에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풀면 이걸 푼다는 게 양자역학이란 말이고 자연과학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우주까지 알게 된 게 이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왜 우주까지 알게 됐느냐 양성자에서부터 우주까지 알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H라는 H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근데 요 H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자속이란 말입니다. 원자속을 밝혀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 I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I는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 이 I가 들어가갖고 이 값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파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I는 파동이 된다는 말이고 요거는 원자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프랑크 상수가 그렇죠. 프랑크 상수. 그러면 이거는 원자핵 속에서부터 우주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누구냐 하면 주기율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불확정성 원리가 됩니다. 그 불확정성 원리에서 시간하고 에너지의 불확정 관계로 해갖고 우주에서 진공에서 입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불교에서 진공묘유라 그러잖아요. 그 진공묘유는 이 양자역학의 두 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건 다 암기했었잖아요. 요거하고 조합하면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도표만 다 설명하고 어렵죠. 수식을 다 할 수 있으면 양자역학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는 입자물리학입니다. 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대학 물리학 4학년까지도 안 됩니다. 석사과정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대학 3학년, 4학년에 배웁니다. 근데 전자과는 별로 안 배워요. 물리과 가서 배워야 돼요. 요거는 물리과도 석사, 박사부터 배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입자에 있는 내부 대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개 나왔다. 이게 전부 다 엘리먼트가 4개거든요. 가로, 세로 4개란 말은 뭐냐 하면 X, Y, Z 3개, 시간 1개. 그래서 16개, 4, 4, 16, 16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대칭의 속성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자, 빨리 이야기할게요. 나온 최종 결론이 요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디락 방정식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요 디락 방정식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반물질 들어보셨죠? 반물질이라는 개념 요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반전자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펫 측정해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브레인 측정할 때. 그 펫이 반전자입니다. 실제로 공업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스핀이라는 개념하고 반물질, 그러니까 반전자, 반양성자, 반입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입자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잠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예, 요거 P에 반을 붙여놨잖아요. 아주 초기부터 있잖아요. 요게 반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정물질하고 반물질이 완전히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정물질이 10억 분의 1개 더 많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물질이 그냥 양성자가 10억 1개 생겼다면 반양성자가 10억 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야들 둘이가 정물질, 반물질이 우주 초기에 만납니다.
만나갖고 전부 다 뭘로 바뀌느냐면 빛으로 바뀝니다. 감마레이. 그러면 정물질 10억 한 개하고 반물질 10억 개가 결합하면 정물질이 하나가 남죠.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그 하나가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된 겁니다. 이게 글쎄 정물질 반물질이라는 개념이 그럼 그거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 아니냐 하는데 실제입니다. 뭐냐면 가속기에서 우주에는 없지만은 가속기에서 만들어냅니다. 반물질을. 그래서 반양성자를 만들어서 양성자하고 충돌해갖고 노벨상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반물질이 반전자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나 다 가면 지하에 가면 그 가속기가 쪼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물질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브레인에 뭐 종양 생기고 하면 사진 찍을 때 반전자를 씁니다.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중요하죠. 요게 쿼크이 3개 모였는데도 반 쿼크이 있습니다. 모든 입자에는 반 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빛이라는 입자가 포톤인데 포톤의 반 입자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중성자는 반 입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요 그만 빨리 끝낼게요.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저걸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율표가 나오니까요. 근데 주기율표에서 이 수리등격해서 해결 안 된 게 뭐냐면 스핀이라는 문제입니다. 있죠? 네, 그 스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거는 대학 과정에 물리학을 꼭 안 됩니다. 디락 방정식을 풀면 반물질하고 스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스핀은 우주에서 스핀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스핀 업, 스핀 다운. 그래서 그게 스핀 업, 스핀 다운이 뭐냐면 정확히 숫자로 2분의 1 하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H바라는 숫자가 있죠. 저거에. 그게 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커입니다. 그 값에 2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하바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플러스 2분의 1 하바를 스핀업, 마이너스 2분의 1 하바를 스핀 다운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주가 탄생하면서부터 그렇게 결정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최고의 그 미스터리는 왜 우주의 스핀이 그 2종류밖에 없느냐. 자, 그 다음 또 엄밀히 그렇지 않습니다. 스핀이 지금 2분의 1 이렇게 된 게 있고 1, 2, 3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스핀이 0, 1, 2 정수로 된 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스핀이 2분의 1로 된 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된 걸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은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저 그 정도 하고. 페르미온하고 보손 다 했잖아요. 다 했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페르미온 보존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요게 대학원 과정이고, 그 다음 보존 끝났고, 요거, 오늘. 자, 요거는 이제, 네. 이 작품이 제일 멋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 내가 사진을 한 장 입수했는데, 그 칠레에 가면 그 무슨 광산촌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 무덤입니다. 폐기차를 모아놔는 박물관 비슷한 데 있어요. 거기에 누가 페인트로 갖고 멋있게 적어놨는 그 사진을 내가 입수해 갖고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제 이걸 새긴 거예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저 천문대 가서 중력파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쨌든 물질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이쪽 공식은 우주의 구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구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관한 건데 4차원에서는 시공이라고 부르고 시공의 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이라는 게 뭐냐면 공률 텐사입니다. 텐사란 말은 뭐냐면 아까 이게 행렬로 되어 있는데 저 16개 아이템이 있다 그랬죠. 4416. 그 행렬로 된 고값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게 1905년부터 1916년까지 11년 동안 유도한 공식입니다. 이게. 11년 동안. 일단 여러분은 작품으로라도. 작품 봐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학자를 아주 얕잡아 봤는데 완전히 자기 수학이 진짜 위대하다는 걸 알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수식을 유도하는 그 마지막 해 1915년쯤에 누구를 찾아가나 갔냐면 힐버트를 찾아갑니다. 힐버트 이제 수학사를 해보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독일의 게팅겐 대학의 원로 교수 힐버트한테 가갖고 거의 한 열흘 동안 그 아인슈타인이 지금까지 연구했는 걸 발표를 합니다.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버트가 위대한 수학자니까 힐버트하고 상의를 했는데 힐버트가 며칠 먼저 이 방정식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며칠 후에 정식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게 지적재산권이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아인슈타인한테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힐버트는 위대한 수학자긴 한데 이 물리적 그거는 몰랐어요. 수학적 그거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중력장 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 텀은 요거 C는 광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G는 만류력 상수입니다. 뉴턴의 만류력 상수, 강속, 그 다음 8파이 들어가고 요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에너지입니다. 별과 사람과 달과 바위와 모든 것이 요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에 의해 갖고 우주가 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궁전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면 물질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됐다. 내가 이제 흔히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인슈타인 있기 이전에는 인류는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장치 속에서 물질이라는 주인공이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하고 물질 에너지를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실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꼴이란 말입니다. 물질하고 에너지가 곧 시공이다. 시공이 뭘 만들어줬나 하면 시공이 얼마나 휘어졌는가. 그러면 물질 에너지가 이쪽이 제로가 되면 시공에 뭐가 제로가 되느냐 하면 시공의 곡률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공의 곡률이 제로된 세계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입니다. 휘어지지 않는 평평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면 블랙홀이 있으면 그 주위 공간이 휘어집니다. 그 휘어지는 어느 정도 휘어졌는가를 이 공식 쓰면 다 계산돼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예, 그 정도 됐어요. 자, 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자, 이거는 진짜 물리학 박사 과정에서 푸는 겁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델타 S 예, 요게 힐버트가 푸는 방식입니다. 요게 힐버트입니다. 자, 내가 저거는 그냥 공식만 적었는데 저 공식을 유도하려면 A4 용지로 그렇게 한 10장쯤 풀어야 돼요. 한 달 정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됩니다. 요거는 잘 들었어요. 요걸로 끝납니다. A4 10장 정도 되는 걸 힐버트는 그 수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동일한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고 탑을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타 올라가는 건데 그 힐버트는 그냥 탑을 그냥 툭 들어가고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힐버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근본 법칙이 뭐냐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은 자 이야기했죠. 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주의 가장 할아버지는 작용입니다. 그럼 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만 알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작용이 미니멈 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작용은 뭐냐면 그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를 작용이라 그래요. 두 에너지 차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 작용이 어디냐면 옛날에 벽시계 보면 알죠? 벽시계가 항상 움직이잖아요. 이게 작용인데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가장 커요. 요렇게 가면 위치가 가장 낮게 되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가장 적어져요. 위치 에너지는 가장 적어지는데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는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빨라져 갖고 위치 에너지가 미니멈 때 속도가 가장 빨라져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두 에너지 차를 미니멈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주가 작동한다는 게 자연과학에서 가장 최고의 법칙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작용이 최소가 되는 법칙이다. 그 작용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S라 그래요. 요거 보시면 S가 있죠. 붉어서 S 적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작용이 변동하는 정도입니다. 요거 델타입니다. 델타 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얼마나 가장 낮은 값에서 움직였는가를 계산하는 게 델타였습니다. 그 계산을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내가 이 붉은 걸로 하라 그랬어요. 이걸 제로가 됐잖아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속에 무슨 방정식이 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주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는 이 델타 S를 계산했을 때 제로가 되는 방식이 우주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물리학이나 나중에 생물학까지도 우주의 딱 한 가지 법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작용이 미니멈 되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주 전체에 작용이 뭔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힐버트는 우주 전체의 작용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그래 이걸 제로로 딱 하면 요 속이 제로가 딱 되어 나와요. 그게 바로 아까 했던 중력장 아인슈타인이 풀었던 그 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요약하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한 10시간 풀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풀면 빨리 하면 30분 만에 풉니다. 그래서 수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의 결정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작용이 그럼 작용은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딱 하나 명령을 받아요. 그게 바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학은 대칭에서 시작해서 대칭으로 끝납니다. 그럼 대칭은 뭐냐? 대칭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음. 아시겠어요? 물리학으로 정확히 그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 우주고 뭐고 사람이고 깨달음이고 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칭이고 그 대칭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게 작용이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빛도 가는데 가장 단거리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과학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은 작용이 최소화되는 길로 가고 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누가 명령을 내렸나 물으면 대칭에 내렸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주는 대칭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주는 공짜 전심이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냥 하품 같은 거예요. 헛웃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 진짜 그 대성 불교철하고도 맞나요? 어떤 측면에서. 자, 그 정도 하고. 자, 브레인은 요게 이제 기억의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내가 이쪽 그 오전에 자료를 보다가 내가 그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곧장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고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 브레인의 경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카오스가 왔어요.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 자연과학의 동향은 곧장 우주로 나오고 그냥 만나버립니다. 우리가 기억이 레코드판처럼 과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이쪽에는 분자적인 패턴의 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아갖고 여러 가지 그 후에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너무 많은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세계지도. 세계지도 요건 가장 최근 작품인데, 요거죠. 하얀 버전. 네. 자, 요걸로 해서 오늘 임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만드니까.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이거 놔두고 하나만.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면, 여기에서도 대칭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그 대학 졸업하고 40년 됐는데 40년 자연과학 한 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대칭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럼 대칭은 어디에 있느냐? 대칭을 찾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사각형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직선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듈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다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이 지금 요거 있는 게 자연과학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듈에 거의 한 50% 이상 왔습니다. 요거에 지금 한 4-5개만 더 만들면 여러분들 안 믿을 겁니다. 자연과학 없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예. 요 4-5개만 더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요 TCA 사이클하고 해당 작용하면 생물학 50% 끝납니다. 양자역학은 이걸 하나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입자물리학 거의 끝납니다. 물론 입자물리학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끝나고 그 다음에 세계사는 나 이걸로 끝난다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거의 2시간 했잖아요. 요거 갖다 붙는 과정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늘어나는 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렇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는 걸 모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는 모듈을 구성하셔야 돼요. 요로 하나하나가 모듈입니다. 자, 모듈만 되고 나면 순서로 연결하면 돼요. 그 순서가 바로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네, 모듈을 만들고 순서를 연결하라. 그리고 곡선은 전부 다 직선으로 바꿔라. 그게 대칭 원리고. 그럼 직선으로 하되 직선이 완결을 시켜라. 사각형으로 바꿔라. 지금 원래 브레인 강의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브레인을, 세포를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브레인을 원으로 안 그립니다,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브레인을 곡선으로 그렸어요. 원래는 완전히 곡선을 완전히 추방했습니다. 브레인도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모든 우리 회원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도 머릿속에 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끝이 있습니다. 대칭화, 모듈화, 순서화로 하면 끝납니다. 자, 됐죠? 예, 됐습니다. 저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먼저 역을 갖고 일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저렇게 예. 막 그리라는 그 일주일에 한 권씩 끊임없이 뭐 이렇게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브레인 그려보고 뭐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야 돼요. 네, 편안하게 돼요. 네. 잘 그리고서 버스 안에도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적었어요. 수첩도 안 쓰고 근데 수첩 쓴 지가 이제 한 10년 다 돼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습관하는데. 수첩은 먼저 딱 쓰고 그래서 선생님 잠깐 좀 비켜보세요. 지금 박사님 노트를 내가 찾는 중이에요. 아, 네, 이쪽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이런 실패한 수첩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실패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수첩 쓰다가 괜히 일단 좀 두꺼워요. 여기까지 잘 썼잖아요. 쓰다가 여기서 스탑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스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제가 양지사 수첩을 해갖고 한 권이 성공했어요. 한 권이 성공이 핵심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한 권 성공하고 두 권 하고 나서 확 이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성공이란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써야 돼. 끝까지 써야 돼. 요 아직 끝까지 안 썼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한 번만 강의다 하면 끝까지 쓰게 돼요. 그러면 강의를 보통 한 4주 정도 하면 수첩 한 권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요 수첩은, 저한테 물으면 그대로 느낌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건 좀 심하게, 그대로 이건 책으로 내도 돼요. 내가 다 변형시켰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4주, 한 달이면 요게 한 권이 나와요. 요거 한 권 나올 때, 요거는 빨리 쓰면 일주일에 한 권. 적어도 열흘에 한 권은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한 권을 이쪽에다 꼽아놨어요. 대략 한 200권쯤 돼요. 그 다음에 저쪽에 수첩 보세요. 저거 지금 저 수첩 예. 저것도, 새카만 게 지금 예. 다 그려져 있는 거. 저것도 한 200권 다 돼가요. 요거는 저 기후변화. 네. 기후변화 같으면 요 한 권 정도면 돼요. 기후변화 전체 뭐 이런 거 이제 적고. 예. 그래서,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하실 거네. 손에다 가지고 최근 2년 동안 바뀌어진 거는,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4시간짜리 강의예요. 예, 요렇게. 예, 한번 보세요. 요거 바로 지난주 일요일 강의입니다. 예, 요렇게. 요게 이제 한 주 강의들입니다. 그대로. 요게 딱 4시간 강의하면 딱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뒤로도 여기 스님이 이게 맞아.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최종 버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게 16장 나와요. 그럼 이제 언제든지 적어 있는 내용은 기본 100번으로. 아유 정말 박사님 직접 뵈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도 또 새롭게 제 뇌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직접 보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여기 스님 또 박사님 댁에 와서 보니까 참 놀란 게 다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 박사님은 책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삶을 좀 더 단순화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또 책을 많이 읽고 하나가 되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박사님을 따라가기 정말 힘들겠구나. 박사님 댁을 이렇게 방문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면서도 좀 뭔가 또 새로운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맞아.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궁금했습니다. 저 자리가 교수님 저 강의하는 자리가 늘 궁금했고 그랬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단출한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 있을 공부. 것만 있다. 군더더기가 없다. 아 나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구나.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됐구나. 몰입이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좀 생각의 군더더기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 공간의 군더더기가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교수님 해도 처음에 막 집중하고 들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만 한번 쓰면 되지만 우리 그걸 이해하고 연결할 때까지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게 조금만 집중했던 게 또 흐트러지고 그 제가 한 가지만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대학 졸업하고 40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가 지금 돌이켜 봤더니 단순하고 공부한다면 새로운 건 이제 어렵고 새롭고 재밌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한 20%. 단순하게 그냥 매일 하는 게 한 80%가 돼요. 근데 그 단순하게 하는 걸 없애버리고 나면요. 오히려 넘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하는 부분에 항상 암기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항상 그냥 뭐 연구를 하듯이 그걸 매일 체크할 때 그게 진정한 실력이 된다는 걸 요즘 최근 한 1, 2, 4 이걸 느껴요. 그 부분이 없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찾고 요렇게만 나갈 수가 없다는 게 공부라는 게. 단순 반복. 단순 반복에 아주 미묘한 느낌이 우러나오는 그 단계.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단순한 것부터 항상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암석 도표라든지 만화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대충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걸 계속 반복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묘한 느낌이 들어요. 바뀔 때까지. 그게 전문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